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얼굴 까먹고 이름 까먹겠습니다. 안 그래도 2주 만에 뵙는데 한번 아파서 쉬었더니 지금 일요일마다 보강한다고 정신없습니다. 한 주 동안에 뭐 눈이 거의 드라큘라처럼 충혈돼 가지고요. 그게 제일 컸고 뭐 저는 2번 걸렸는데 예방 주사 4번 접종했고 2번 걸렸는데 또 걸립니다. 주위에 3번 걸린 분도 계십니다. 자, 뭐 네, 뭐 아까도 그 얘기 해주셔서 더 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선 자, 오늘 강의를 하고요. 이번 일요일 날 달리 보강할 날짜가 안 나와서 이번 일요일 날 우남점에서 보강하기로 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남점에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0시부터 2시까지. 혹시 뭐 사정상 뭐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라서 혹시 못 들으신다면 영상을 촬영해 둘 테니 영상으로 꼭 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등기의 절반을 하도록 할게요. 등기의 절반. 우리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등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십사 페이지가 아니군요. 52페이지군요. 52페이지부터 이제 등기편의 중요한 주제들을 쭉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 이의신청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8페이지까지 보겠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등기사항 중에서 여러분 좀 제일 먼저 정리하실 내용은 요거예요.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험에 거의 해마다 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제가 정리한 거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천도제 기억나시죠? 하천법상의 하천, 도로법상의 도로, 그리고 방조제. 딱 3가지가 법원에서 논의한 겁니다. 특히 하천은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등기가 가능해졌어요. 2008년도부터 명시적으로 가능해졌는데 그 예규에 보면 딱 2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핵심 내용 2가지가. 첫째는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일 것. 그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만 요건 출제가 됐어요. 하천법상 하천이 등기가 가능해졌는데 용의권 등기는 제외입니다. 제외. 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하천에 설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이건 냈는데요.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용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용의권 아니면 된다. 그거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가? 이건 토지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 등기 가능. 토지 등기 가능에 대해서 법원에서 논의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또 이거 외워주셨죠? 개방형 축사, 고정식, 유리온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식을 키워드로 땄죠. 그 다음에 지붕의 요소가 있는, 지붕을 등기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지붕의 요소가 있는 패널 구조, 컨테이너, 조적조, 건축물은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비각, 사이로, 유리저장 탱크 해서 이렇게 제가 키워드만 적었는데 이걸로 외워두시면 좋겠다. 개방축사, 고정식 지붕, 비사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또 사이로는 등기예규에 보면요. 등기예규 1086호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4일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로만 되어뒀다가 4일로 나오면 못 알아보시면 안 되니까 예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은 영어 SILO인데요. 이거를 4일로, 415, 사일로, 사이로 온갖 표현이 다 있어요. 교재에. 그래서 뭐 저는 암기하려고 그냥 싸자를 땄지만 요 4일로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4일로, 4일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개방일 축사에 대해서는요. 이게 시험에 나온 것은 특례법으로 건물 등기에 허용했다. 나머지는 예규에서 인정한 거고요.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인정했다는 거죠.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21회 때. 그리고 여기 개방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벽이 없다는 거예요. 축사인데 벽이 없는 축사. 벽 없는 축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벽이 있다면 폐쇄행위겠는데 논의 안 했어요. 이제 개방형 축사.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모든 가축이 대상이 아니에요. 축사이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축사만 한정합니다. 그래서 소우자 제가 적었습니다. 소우자. 우축사에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특례법이. 그러니까 벽이 없는데도 건물 등기 허용했다는 게 등기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개방형 축사가 특례법으로 등기가 허용됐을 때 이 특례법을 보면 부동산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그게 정식 명칭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축사가 모든 축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우축사에 하나고 연면적이요. 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100제곱미터로. 그래서 이게 21회 때 나오고 지금 거의 12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34회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낸다면 요 개정됐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두고 가는 게 좋겠다. 100제곱미터 200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거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에 대해서 등기법 3조하고 53조가 딱 정해놨습니다. 등기부에 올리는 권리는 뭐냐?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올리는 거. 외웠던 기억나시죠? 소, 지, 지, 전, 저, 살짝 띄우고 권, 채, 임. 사람 이름 같잖아요. 성이 권씨고 이름이 채임인 여자분 이름 같잖아요. 그렇게 외우시고 더하기 환 해서 8 더하기 1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환이 환매건인데요. 이걸 따로 등기부 53조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이건 특약이 있을 때만 논의하기 때문에 따로 논의한 거예요. 조문을 따로 두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지상권이잖아요. 이 지상권에 부분 지상권 포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질권, 여기 채권 담보권, 여기 임차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하고 그리고 권리의 법률상의 일부인 지분요. 지분도 일부예요. 그건 권리의 일부죠. 근데 권리 일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지분이라는 말을 대부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부 지분 이렇게 요거는 물리적 일부, 요거는 법률적인 n분의 1이라고 할 때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용익 그러니까 용익 등기되는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처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처분 제한도 여기 같은 틀에 있어요. 처분과 처분 제한은 다른 거예요. 처분하는 거고 이거는 처분이 제한받는 거예요. 다르지만 처분이 될 때 처분의 제한도 논하게 됩니다. 처분이 안 되는 경우면 처분의 제한을 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면 O고 X면 X라서 결론이 같아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OX로 한번 해보자면요. 일부의 용익은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부에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죠. 용익은 빌려 쓰는 거니까 전부 빌려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계약하고 빌려도 돼요. 지분 용익은 개념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이게 시험에 8번 나왔어요. 8번. 그러니까 이게 지분 용익이 되지 않는다가 대한민국 모든 민법 교재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등기는 1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도 민법 40문제 내는데도
아예 책이 없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책이 없어요. 중개사 교재만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민법책에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저도 사법시험 준비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걸. 그래서 강사 뛰어들고 이제 등기 공부하면서 이제 법원 행정처도 뛰어다니고 등기소 뛰어다니고 공부하면서 등기 선례에 있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등기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례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8번이나 냈어요. 이게 아무 말 없으면 지분이 공유 지분이라고 전제하셔야 된다.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랬죠. 주관식이면 지분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을 다 뽐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얘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식은 딱 택일이라 아무 말 없으면 원칙대로 공유 지분으로 놓고 전제하고 푸셔야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분 그러면 공유 지분으로 전제하는데 공유 지분의 전세권 설정이 안 된다. 그거 6번 냈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6번. 그리고 요 용익의 구분지상권. 공유 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 안 된다. 그것도 용익이니까요. 그게 22회 때 한번 나왔고, 공유 지분의 제일 어려운 샘플 대지권을 집어넣고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안 된다. 이거를 또 21회 때 한번 냈습니다. 결국 총 8번 나온 거예요. 한 번, 6번, 한 번, 8번. 아직도 민법책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법에서 공부 안 하실 겁니다.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등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분 용익 없다 하고 외우시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지분 용익 없다. 지분 용익 없다. 그런데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인 상태로 처분은 불가능하죠. 일부를 어떻게 거래합니까? 근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 일부를 거래하고 싶으면 그 상태로는 안 되지만 분할 분필해서 하나로 만들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분할 또는 분필 후에는 가능하다. 이게 판례로 돼 있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요 네모 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렵고도 중요하다. 출제 잘 된다. 요 X요. 이걸 어떻게 암기 공식처럼 외우시라 그랬죠? 지분 용익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지분은 당연히 공유 지분이고요. 비교를 해봅니다. 그럼 예외적인 지분이 합유 지분이잖아요. 합유 지분에서 합유라는 말을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합유 지분, 합유 생략해버리면 공유 지분으로 푸는 식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합유라고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로 드무니까 합유 지분일 때는 반드시 그 문장 어디에 합유라는 말을 꼭 적어줘요. 이미 출제 그렇게 여러 번 하고 있고요. 합유 지분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공유 지분은요, 그 개념이 그 지분이 독립적인 지분이죠.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지분권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아두시는 게 좋죠. 자유로운 지분이다. 자유로운 지분이다.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자기 지분권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요. 자유로운 지분. 근데 합유 지분은 이거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러면 동업계약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동업재산으로 지분을 출자해서 동업재산으로 형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업재산에 묶여있는 지분, 자유롭지 않은 지분이에요. 묶여있는 지분이요. 이 느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죠. 공유, 합유. 또 하나가 뭐죠? 총유.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체 재산이에요. 단체 재산. 단체 재산. 자, 그러니까 둘 다 공유 지분이든 합유 지분이든 둘 다 지분이 존재하죠, 지금. 그 성질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고 묶어놨다. 거기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공유 지분은 존재도 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지분이라 존재도 하고, 그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등기에 올려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거래 관계를. 근데 합유 지분은 묶여 있는 지분인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발적으로 이게 뭐 누가 강압해서 묶인 게 아니라 내가 동업하면서 자발적으로 묶어놨잖아요. 묶어둔 지분이에요. 동업 재산으로 형성시킨 지분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지분은 성질이 당연히 존재하죠. 지분 출자했지 않습니까? 동업하자고. 하지만 이 지분은 동업 재산으로 형성한 지분이라 자기 지분권 주장하면 동업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올려서 거래를 공시할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시래요. 합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합의 지분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합의 지분 없잖아 그러셔요. 없잖아. 없는데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오해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을 일부러 붙여서 기억하시라고. 그래도 그래야 시간이 오래 가도 개념 혼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합의 지분은 정확하게 보면 이 합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합유는 한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합쳐서 가지고 있대요. 재산을 합쳐서 가지고 있답니다. 왜 합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업하려고요. 동업하자는 거는 계약인가요? 동업하려고 계약 체결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뭐 구두 계약하고 서로 아는 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항상 서면으로 근거를 다 남겨둡니다. 동업할 때도. 말로 우리 동업하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법정 가서. 그러니까 다 근거를 남기고 증거를 남겨둬야 됩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근데 이 동업 계약을요,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민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여기서부터 개념을 못 잡는 겁니다. 조합 그러면 뭐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뉴스에 틀면 나오는 조합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농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단체예요. 근데 민법에서는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민법상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단체가 아니니까 출제를 잘하는 겁니다. 법 공부 안 한 분들은 모를 테니까 변별력 가리려고 자꾸 민법상 조합을 내는 겁니다. 내 눈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읽어도 느껴지지가 않아. 민법상이라는 말이. 그냥 조합만 보여. 그러니까 뉴스에 들었던 그 조합만 딱 떠올리고 법인이라는 성격의 그 단체를 생각하죠.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금방 얘기했죠.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민법전에 보면요. 채권 강론편에 그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민법전이 법전 전자잖아요. 정형화 시켜둔 계약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전에 틀을 갖춰둔 계약의 유형이 현재 14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증여, 매매, 교환, 사용임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조합. 매매가 계약이라고 해야 알아요? 매매라고 해도 알아요? 매매라고 해도 알죠? 계약인 거를. 그래서 민법상 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란 말을 굳이 안 하고. 민법에서는 조합이 계약이라고요.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법상 조합, 자, 이제부터 계속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민법상이라는 말 뜻을 이해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변별력 가리려고요. 민법상 조합, 권리자로 등기부에 올릴 수 있나요? 계약이, 성질이 계약이니까 계약을 어떻게 권리자로 올려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니 그러니까 매매래요. 매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계약이잖아. 계약을 어떻게 권리자로 올리냐고 이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권리자 못 올립니다. 민법상 조합은 계약이거든요. 매매가 계약이듯이 민법에서는 조합도 계약이에요. 동업하는 계약. 그럼 의무자는 될 수 있나요? 1초도 고민하시면 안 돼요. 권리를 가져야 동전의 양면처럼 의무도 부담하는 그게 정당화되거든요. 권리는 없고 의무는 부담한다 이런 건 없다니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의무만 지는 것도 아니고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권리자가 못 된다면 의무자로 될 수도 없어요. 다르게 바꿔볼까요?
저당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법상조합을 저당권자로 올릴 수 있나요? 이거 권리자잖아요. 이거는 권리고 이거는 권리 아닙니까? 이건 권리자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로 올릴 수 있나요? 채무자 뜻이 뭐예요? 이거 빚채자잖아요. 빚채자. 이게 빚채자입니다. 빚. 그래서 빚 그러면요. 그냥 막연히 영어로는 뭐 debt라고 그러는데 이 B가 묵음입니다. debt 그러면 이게 빚인데요. 이 빚채자로만 아시는데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요거 뭐예요, 이거? 사람인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할 때 이 권리권자만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무슨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권리, 그게 이제 채권입니다. 근데 물건은 뭐예요? 물건이 직접 가지고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물건이 직접 가지고 있다니까? 어느 게 강력합니까? 아직 느낌이 없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하고 비교해 볼게요.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게요. 여러분 민법 공부의 가장 근간입니다. 가장 기본 줄기예요. 자,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임대차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건 물건인가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요. 채권이라 채권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의 권리가 있다고요. 사람을 구속하는 권리예요. 이거는 물건을 구속하는 권리고. 그러면 자,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집주인이. 그럼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물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물건 경매 넘기면 됩니다. 물건을 경매 넘기면 된다고 물건의 권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누구를 구속해요? 물건의 권리가 없어요. 사람의 권리가 있지, 임대차는. 그러니까 이 집주인한테 계속 임대인한테 돈 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 넘길 수 있어요? 물건의 권리 하나도 없다고 물건을 경매 못 넘긴다고요. 어느 게 힘이 센지 느껴지세요? 아직 안 다고 옵니까? 다시 전세금 안 빼주면 전세 물건을 경매 넘길 수 있다고요. 바로 환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임대인이 돈 안 주고 도망가면 못 받아요. 임대 살고 있던 주택을 경매 넘길 수 있어요? 권리가 없다니까. 건물에는 어느 게 강력합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물건 전세는 여러분 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세입자가 힘이 세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건 전세 해달라 그러면요, 딴 데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만 해줘도 지금 줄 섰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힘 세지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임차권 그것도 등기 안 하는 임차권 수두룩 하잖아요. 임차권도 이제 이렇게 물건처럼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보증금 받게 해주려고 등기부에 올리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주민법 개정해가지고. 그럼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등기해주세요. 임차권 등기해주세요. 그러면 또 딴 데 알아보시라고 그래요. 세입자가 힘이 세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집주인은. 여러분이 집주인이 돼보시면 알아요. 세입자가 돼보시면 억울하지만 서로 상관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다 이래 됐습니까? 세무자 딱 보자마자 빚지고 있는 의무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될 수 없지. 또 다르게 바꿔볼까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인가요? 채권자 아닐 수도 있나요? 자, 저당권과 피납부 채권은 분리가 안 됩니다. 돈을 안 빌렸는데 담보가 들어가면 그거는 무효잖아요.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왜 담보 잡히는데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 처분할 수 있는 불가분성이 있다니까요. 부종성. 저당권의 부종성이잖아요. 뭐가 주된 거예요? 채권이 주된 거예요? 저당권이 주된 거예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가요? 저당 잡히러 가요? 돈 빌린다, 그게 주된 거라고. 그냥 빌려줘요? 담보 잡아요?
그 담보는 따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종된 권리지 이게. 그 저당권이 주된 거에 붙어 있다. 부정성이요. 그 채권을 넘겨요. 그럼 이게 붙어 있죠. 채권에 여기 붙어 있다니까. 그럼 이걸 넘기면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은 따라가요. 따로 노네요. 뭘 따로 노네요? 따라간다 그러셨죠? 따로 논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채권 넘기면 붙어 있으니까 이거 같이 넘어간다고요. 저당권의 수반성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도 될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저당권이 등기부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100%.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무효라고요. 돈을 안 빌리는데 저당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채권자는 저당을 잡았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그 논리학에서 이쪽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거든요. 좀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당권자이면 채권자이냐? 100%입니다. 근데 채권자이면 저당권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개념까지 하면은 안 되니까 이런 질문 나오실까봐 못 드는 걸로 하세요. 논리학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는 저당권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러면 맞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이고요. 이쪽 반대쪽이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논리학에서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 나왔는데 어쨌든 같은 말인데 이게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민법상 조합은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된다. 저당권자 될 수 있냐? 안 된다. 채권자 될 수 있냐? 안 된다. 민법상 조합이 채무자는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의무자가 될 수 있냐? 안 된다. 이게 다 나왔다고, 이게. 이게 나오면 못 알아본다고. 여당권자는 되는가? 채권자가 되는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권리자. 권자 보이시죠? 권자. 지금 점만 지금 몇 번 찍은지 보세요. 지금 점이 엄청 찍혀져 있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 자, 중요한 거. 민법상 조합 딱 나오면 눈치채셔야 됩니다. 뭐를 물을지. 단체 아니고 계약이 불가해서 권리자 될 수 없고 의무자 될 수 없어. 권리자 될 수 없다는 거 다른 말로 해보세요. 등기부의 권리자로 올라간 자를 명의인이라고 그래요. 등기 명의인. 민법상 조합을 등기 명의인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민법상 조합이 나오면 맞출 것 같아요? 헤맬 것 같아요? 내는 게 이 개념을 내는 거라니까요. 다시 민법상 조합은 권리자로 될 수 있어요? 의무자로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없다고요. 다 될 수 없다고. 왜요?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아니고 그냥 계약일 뿐이에요. 계약일 뿐인데 어떻게 권리자로 올리고 의무자로 올리냐고. 자, 권리자로 올리고 의무자로 올리는 이 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권리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거나 단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민법상 조합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잖아요. 단체가 아니고 계약이라서 명의인이 될 수 없다. 명의인이 될 수 없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안 돼요 하고 외웠죠? 뭐가 안 돼요? 태, 조, 학교, 읍, 등, 본, 안 돼요. 이렇게 외웠잖아요. 태아, 조합인데 무슨 조합? 민법상 조합.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민법이 대표법이기 때문에 그냥 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전제를 해야 오류가 안 생겨요. 만약에 아까 농업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주택조합 같은 거 있죠? 그건 단체라 그랬죠?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협동조합, 주택조합법상 주택조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특별법이 법인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단체로 인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 조합은.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것들은 전부 특별법에서 단체로 인정이 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민법 공부 안 한 분은 이거를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단체하고. 그래서 자꾸 내는 거죠. 그건 특별법상 조합입니다. 특별법상 조합. 특별법상의 조합은 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조합이 단체니까. 이거는 국립, 공립, 사립 불문하고 학교는 다 안 됩니다. 학교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리는 하위 행정 조직에 불과합니다. 읍면동리. 근데 그 상급 관청이 뭐예요? 특광도 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 단체니까 다 됩니다. 소유자 서울특별시 됩니다. 소유자
뭐 광주광역시도 됩니다. 소유자 전라남도 됩니다. 단체니까 자치단체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등록 안 된 사찰.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저 혼자 했나요? 이 중에 어디서부터? 등록 안 된. 네. 생각이 나시길 바랍니다. 등록 안 된 사찰. 우리 시험에 사찰이래요, 사찰. 우리 시험에 전통사찰, 그 당시는 이제 전통사찰 보존법이고 지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명칭이 좀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법은 이제 생략하고요.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연불사가 출제됐어요. 법령에 등록된 연불사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단체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걸 뒤집은 거예요, 제가. 등록 안 된 사찰은 단체성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자로 못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등록 안 된 사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본부, 지부, 지회를 묶어서 여기 본자를 딴 건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요것만 안 나왔고 나머지 다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요거 하나 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거든요. 이거 6가지만 알면 명예인에 관한 문제를 법무사 문제까지 다 풀어내기 때문에 깔끔하게 태조학교 업등본 안 돼요. 태조학교 업등본 안 돼요. 해서 자, 여기 미부상 안 돼요. 명예인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접목을 한번 해봤습니다.